지금부터 2022년 동트는 동해에서 펼쳐지는 제74회 세계 셀렉션 당구 선수권대회 첫째 날 제2경기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테이블 넘버 1, 박수영 from Korea. 장폴드 브로이 from France. 레프리 장동석. 테이블 넘버 2, 롤란드 포르트 from Belgium. 호세 미구엘 수아레스 from Portugal. 레프리 송재훈. 테이블 넘버 3, 서창훈 from Korea. 황봉주 from Korea. 레프리 김지원. 테이블 넘버 4, 호세후안 가르시아 from Colombia. 하비에르 베라 from Mexico. 레프리 황영대. 경기가 준비된 대회에서는 경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오명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테이블 넘버 2, 장폴드 브로이 from 네덜란드입니다.
And he's won the World Cup in Sharm el-Sheikh. Semi Saganay wins his 7th.
대한민국 동해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74회 3쿠션 당구 세계 선수권 대회 그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테이블이고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첫 경기 박수영 선수가 전반을 앞선 채로 마쳤습니다. 11이닝에 20득점 그리고 장폴 드브루잉 선수를 9이닝 중에 7번 공타를 유도를 하면서 또 상대를 좀 까다롭게 만들기도 했어요. 네, 본인이 이제 당구란 것은 이제 공격이 잘 이루어지면 상대의 공이 잘 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 공격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본공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기본공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자연스럽게 어려운 공들이 가게 돼 있죠. 자, 여기서 회전력으로 감겨서 들어갑니다. 네. 껴치기로 첫 득점을 올리고 있는 장폴 드브루잉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약간 까다로워요. 두꺼운 두께에서 내가 밀림이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그 이제 절제해야 되는 공이죠. 그렇다고 하나도 밀리지 않으면 짧을 수가 있고요. 지금은 자, 네. 깊게 서서 올라오지 못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밀림이 이제 발생하는 걸 알고 사실은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공이고 그걸 이제 절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짧아 버렸죠. 자,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표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난 월드컵 때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드브루잉 선수가 약간은 좀 감을 잃은 듯한 느낌도 드는 경기력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월드컵들을 좀 출전 횟수가 줄어들면서 3쿠션의 감이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와, 이 공도 좁혀내면서 정확하게 득점으로 갑니다. 단순히 힘에 의한 공을 구사한 게 아니라 내가 휘임을 예상을 하고 역회전력을 충분히 이용해서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고도 입사 반사각을 잘 만들어냈죠. 네, 밀릴 수밖에 없는 라인을 힘으로 막아내지 않고 역회전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해결해냈습니다. 후반전의 출발도 아주 좋은 모습. 어려운 공을 해결하고 본인 순수로 또 장타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네. 전반전에 이제 옆돌리기 연속 득점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본인이 갸웃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자신감을 가지고 득점을 성공합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공을 보면 알겠지만 빨간 공이 매우 짧은 상황이 있지만 순간적으로 약간 쇼트 스트로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 공이 순간적인 밀림을 이용해서 공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좋아요. 정상적인 각에서는 내 공의 출발 빨간 공의 위치에서 나오지 않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살짝 라운드를 이용해서 내 공의 출발을 확장시키는 거죠. 옆쪽으로 출발선을 끌어내렸던 박수영 선수의 연속 3득점. 데브라인 선수가 지금 약간은 당황한 기색이 표정에서 엿보입니다.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공격 또 의미가 있습니다.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 컨트롤이 되면 정말 좋을 텐데요. 부드럽게 컨트롤을 하죠. 지금도 넘침도 모자람도 없습니다. 아, 맞는 방향까지 참 좋아요. 네. 조금 더 이제 두껍게 맞으면 빨간 공을 보통 밀어내가지고 빨간 공이 노란 공 쪽으로 가면서 모이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널찍하게 맞으면서 다음 공의 배치도 아름답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뭔가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네, 적당한 힘 조절로 이 상황을 통제하면서 당구를 치고 있죠. 다음 공이 행운에 맡기는 이런 단계는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과 겨루기가 참 힘듭니다. 본인이 공을 컨트롤하면서 오늘 이 두 번째입니다. 빗기치기 상황에서도 한번 돌리지 못했고 지금 이제 바깥 돌리는 상황에서 조금 날카로운 공이 회전을 많이 했을 때 내 공이
약간 분리가 덜 되면서 쿠션을 태우지 못하는 현상이 두 번째 나타났어요. 지금 약간 스트로크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움직임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간격이 작지 않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지금 하던 페이스 잘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옆돌리기. 득점을 뽑아냅니다. 실수 이후에 바로 상대에게 이렇게 기회가 가죠. 네. 충분히 칠 수 있었던 공에서 실수를 하면 상대에게 반드시 기회가 갑니다. 칠만한 공에서 절대 큰 실수를 보여주면 안 돼요. 연속 득점이 가능한 장폴 데브라잉의 이번 이닝이고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일목적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는 힘든 구조에 득점 위주의 공격을 펼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바깥 돌리기 같지만 일목적공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없는 공이에요. 여지없게 어렵게 쓰죠. 그러네. 네. 지금은 이 라인을 벗어나길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공들에서 되려 장폴 데브라잉 선수가 뭐 세워치기 형태로 또 공략하는데 또 자신감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이제 풀어 나가는 거죠. 이 네. 어려운 상황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을 이제 풀어 나가면 당 확률이 이렇게 커지죠. 왜냐면 이제 원 쿠션을 이용해서 원하는 투 쿠션으로 보내는 능력이 참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변수는 지금 이제 왼손이라는 거. 자, 방향이 출발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도착도 좋습니다. 한장희 캐스터께서 이 장폴 드브로인 선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군요. 이 공을 맞출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또 맞춰내네요. 역시 이 원쿠션의 능력인데 이런 것들이 기본 극기들이죠. 내가 원하는 정확한 투쿠션을 설정하고 가볍게 갖다 내는 능력. 난구 하나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공격인데요. 기회가 생겼어요. 바로 기회가 생겼죠. 네. 직접 들어가는 득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원쿠션을 보내는 능력이 좋은데 일목적공을 상대적으로 이제 원하는 곳을 갖다 놓는 이런 의식은 많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조금 더 일목적공을 컨트롤해서 좋은 곳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어중간한 저 지금 이제 빨간 공 일목적공이었는데 갖다 놓은 위치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 위치는 삼가해라. 저 위치는 피하는 게 좋다. 이제 그걸로 다 가버리죠. 확실히 2020년대의 이 3쿠션의 흐름에는 조금은 뒤처지는 듯한 모습이 있는 데브라잉 선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은 가져갑니다. 자, 조금 이제 몸이 풀리고 있어요. 장폴 드브로인 선수도 본인의 공이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고 어려운 공들을 맞춰내 가고 있습니다. 5연속 득점이 이어지고 있고요. 박수영 선수가 지금까지는 매우 잘해 왔는데 상대가 이제 쫓아올 때 떨지 않고 긴장감을 이겨내고 압박감을 이겨내는 이제 선수의 품질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계속해서 좀 고민을 이어가면서 첫 번째 타임아웃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공은 아닌데 일목적공의 처리가 내가 돌아야 되는 라인에서 만날 수 있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더 두껍게 처리를 해버리면 좋은데 두껍게 처리해버리면 내 공이 돌지를 못하고요. 더 얇게 처리를 하면 좋은데 얇게 처리해서는 득점의 라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빨간 공이 거슬리는 적당히 겁니다. 쳤을 때는 이제 2포인트 정도에 머문다는 거죠. 네, 거슬리는 공이에요. 그 처리를 하면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집중력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얇게 공략을 하면서 거슬리는 상황이었죠. 분명히 잘 해결을 처리를 했습니다. 했어요.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집중력을 찾아가기 시작하죠. 지금 최대한 얇게 맞추면서도 내공이 길어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지금은 편한 두께였으면 여지없이 키스였어요. 이어지는 바깥 돌리기. 자, 한 점 한 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데브로잉입니다. 일목적공이 지금 이게 포인트 조금 더 강했으면 사실은 더 좋아요. 빨간 공을 완전히 돌려서 다시 내려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포지션인데
거의 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네브라잉 선수의 경기가 동호인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참고할 만한 경기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득점 능력이 있는 선수, 그러나 다음 공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 포인트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자, 비껴치기 길게 조금 속도감 있게 시도할 것 같아요. 자, 속도감 있게 시도하죠. 자, 또 득점까지. 들어갑니다. 네. 연속 8점. 지금 속도는 좀 의미가 있죠. 득점의 확률도 높이고 그러면서 이제 득점되지 않았을 때 다음에 상대에게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자, 순식간에 이제 한 자릿수로 점수를 좁히고 있는 데브로잉 선수고요. 자, 이 공격이 지금 매우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비껴치기 대전 더블 쿠션도 장단 쪽으로 다 있고요. 흰 공이 보인다고 하면 흰 공을 타이밍을 만들기 힘들고요. 빨간 공을 노리겠죠. 예, 빨간 공으로 대회전을 가나요? 더블 쿠션 대전 지금 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득점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는. 네. 두께를 맞추질 못했습니다. 비껴 회전 양을 저렇게 많이 줬다는 건데 비껴치기 대전을 시도했다는 건데 비껴치기 대전은 조금 아쉬운 선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득점 라인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장폴 드브로인 선수가 그걸 아니까 두께를 조금이라도 두껍게 맞으면 길게 빠져나가는 라인이거든요. 무리해서 조금 두께를 쓰다가 실수가 나왔네요. 11이닝에서 장폴 드브로잉의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박수영 선수가 이 반격에 다시 한번 응수할 차례입니다. 네, 쫓아오는 압박감이 오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이 세계적 선수를 상대로 이 경기를 할 때 쉽게 이기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불가능한 꿈이고요. 상대가 이제 압박해 들어올 때 이겨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전량이 약간 많았고요. 네. 두께도 약간 잘못됐고요. 키스가 난다는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두께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두께에서의 실수가 오늘 경기 유일한 이제 박주영 선수의 좀 아쉬운 점인데요. 회전을 조금 많이 쓰면서 이제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두께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뭐 당점에서는 두께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회전이 많이 필요할 때 나오고 있는 거죠. 대전 돌면서 짧게인데요. 키스가 있는 공이었습니다. 네. 일목적 공을 살짝 먼저 돌려 보내면서 내공이 들어가야 되는 공인데 키스가 나버렸네요. 되려 지금 같은 공에서 이제 조금은 신중하지 못했던 모습이 데브로잉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자, 13번째 이닝 넣어치기. 와, 네, 살아나가는군요. 당점이 약간 너무 낮지 않나요? 넣어치기가 있는 공인데 당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고 제가 못 치는 거지 이렇게 판단을 하지 못했거든요. 공을 살짝 잘못 읽은 것 같아요. 당점을 저렇게 낮을 필요가 없는 공이었는데요. 조금 차분해야 됩니다. 박정현 선수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모를 리가 없는 공이었을 텐데 득점에 알맞은 당점이 아니었어요. 오차가 컸죠. 다시 한번 길게 안으로. 와, 유일한 저 틈을 공략을 해버립니다. 저건 참 불강력입니다. 저것까지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 카메라라서 지금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구멍은 더 작아요. 예. 다시 한번 왼손을 준비하는 박수영 선수입니다. 넣어치기는 힘든. 지금 넣어치기는 아니겠죠. 네. 바로 쳐야 됩니다. 키스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바깥 돌리기로 그렇죠. 천천히 떨어지는 공인데요.
서서히 안 잡아줘요, 감기질을 안 잡아줘요. 못합니다. 네, 지금 이 대시합장인 테이블은 보통 일반 클럽에서 연습할 때는 속도를 늦춰놓으면 돌면서 자연스럽게 짧아질 수 있는 그런 각인데 이런 시합장인 테이블에서는 속도를 늦춘다고 해서 저게 짧아지지 않습니다. 현재 3연속 공타를 기록하게 되는 박수영 선수고요. 이 공을 안으로 공략을 하면서 오, 마지막에 이제 튀어 오르는군요. 본인 스스로 약간은 지금은 득점을 확신을 했던 공이었거든요. 한번 보죠. 내려오는 라인 자체가 이 속도에서 사실 미끄러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본인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죠. 지금 각도를 보면 회전력을 장폴드 브로인 선수가 살렸다고 하면 맞아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각도였거든요. 네. 그렇죠.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각도입니다. 회전력이 약간 부족했던 거죠. 멈춰서 이러면 네. 4연속 공타가 이어지는 박수영 선수입니다. 상대가 쫓아올 때 바로 치고 다시 도망가야 되는데요. 키스로 인한 득점 실패가 좀 계속 나오면서 네. 예, 본인 스스로 지금 리프레시를 좀 해보고 있고 다음 공을 조금은 쉽게 건네주고 있는 후반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의도하지 않은 실수, 그렇게 큰 실수가 나왔을 때는 상대에게 반드시 기회가 갑니다. 지금 엄청난 기회가 갔죠. 지금 이거는 네. 지금 이제 역전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는. 손쉬운 옆돌리기 몇 점짜리로 이어갈 수 있을지 장폴드 브로인. 어허. 장필 선수가 지금 처리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일목적공을 컨트롤하면서도 공을 확장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래요. 일목적공의 두께가 얇은데 여유가 충분히 있는 공이었는데 약간 스트로크가 빠르고 거칠게 들어가다 보니까 온쿠션에서 회전력이 손실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짧게 빠져버렸죠. 지금 흰 공의 네. 위치도 보면 만약에 득점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네. 원하는 위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워낙 너무 공이 좋았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지금 큰 아쉬움입니다. 상대적으로 박수영 선수의 이 경기가 갑자기 이 두 자, 선수가 박수영 선수도 이렇게 되면 연속 네, 5이닝 공타입니다. 이 정도 급의 선수들이 9점 차는 큰 점수 차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제 후반전이 지난 상황에서 경기가 상당히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있어요. 멀리 있는 공. 엄청나게 먼 공이죠. 대회전 가능할까요? 길어질 라인인데요. 네. 그대로 길게 벗어납니다. 방금 같은 이 안으로 돌리기 대회전은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공입니다. 일목적공과 내공의 거리가 워낙 멀고 편한 두께 안에서 득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네, 그리고 일목적공은 붙어 있고 한 점과 같은 공이죠. 사격으로 따지면 500m짜리 사격을 정확하게 10점에 꽂아 넣어야 되네요. 정말 큰 집중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런 공을 이제 그런데 59% 이상 확률로 맞추는 선수가 야스퍼스 같은 선수들. 그렇죠. 자, 원뱅크 되돌아오기가 라인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회전을 안 주면 됩니다. 안 주면 됩니다. 회전을 거의 안 주고 정말 예.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죠. 되도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으로 회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데 이 목적이 붙어 있기 때문에 회전을 거의 주지 않고 부드럽게 시도를 하면 되는데 조금 두꺼웠죠. 지금 두 선수의 공타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수영은 6연속, 장폴드 브로인 5연속입니다.
자, 일목적공을 두껍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일목적공이 먼저 올라가고 다시 내공이 천천히 회전을 증가해서 내려오는 공이죠. 자, 여기서 득점이 됩니다. 예. 자, 볼드브링 선수가 지금은 마지막 순간에 배로 만들어낸 득점이 됐습니다. 조금 원하는 것보다 살짝 더 끌렸고 이제 회전이 많이 먹었다 뱉어내거든요. 아차하면 완전한 풀스핀샷이 들어간 공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좀 위험하다고 이제 본인이 느낄 수가 있는 공이었죠. (5이닝) 공타 이후에 득점을 뽑아낸 드브로잉이고요. 더블 쿠션 길게 공략하나요? 그죠? 더블 쿠션 길게 공략을 하죠. 자, 그러나 공이 지금 뒤집히는 형태의 좀 실패가 됐고요. 한 점을 올립니다. 지금 뭐 정석적인 가장 좋은 공격의 방법인데요. 세이프티까지 약간씩 이루어지면서 이 박수영 선수가 지금 이제 가장 큰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치고 도망을 한 템포 더 도망을 가져야지 이 경기 승산이 커지는데요. 도망을 전혀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까다로운 공입니다. 자, 걸어서 리버스 원뱅크 샷을 시도하죠. 원뱅크 쿠션을 먼저 맞춰서 리버스 공격인데요. 자, 회전이요. 들어갔어요. 여기서 그리고 회전력이- 회전. 와, 들어갑니다. 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까다로운 샷이 득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리버스거든요. 리버스 공격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원뱅크를 먼저 걸어서 쳐야 되기 때문에 네. 공의 진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공이었는데 정말 잘 넘어갔습니다. 박수영 선수도 6연속 공타의 흐름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있고요. 지금이 중요해요. 어려운 공, 그 힘든 공을 본인 능력을 해결해내고 지금 이 상대적으로 7만원 공에서 반드시 연결을 해 가야 됩니다. 이 공을 득점 못하면 앞에 어려운 공의 해결이 의미가 퇴색되죠. 자, 지금도 방향 좋아요. 좋아요. 연속 득점으로 다시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기 시작하는 박수영 선수입니다. 어렵게 샀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득점 해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계 톱 랭커들 시드를 받고 이제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조 2위까지 준철하는 이 조별리그에서 이 경기는 결승과 다름이 없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공을 휘어냈습니다만 많이 끌렸어요. 더 내려가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이프티까지 고려하고 내공을 비슷하게 만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26대 16 다시 10점 차로 달아난 박수영 선수고요. 장폴 드브링 선수가 본인의 공을 닦아달라고 심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공이 특별하게 뭐가 묻었다기보다 공이 조금씩 짧아지는 현상에 득점 못한 모습을 보였고 뭐 공을 닦아달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현재 4개 테이블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세계 선수권 대회이고요. 1번 테이블 현재 박수영 선수가 10점의 리드, 서창훈 선수와 황봉주 선수가 또 맞대결을 펼치고 있고 롤란드 포톰 선수가 또 이제 랭커가 아닌 자격으로 이번에 출전을 하면서 호세 미겔 소아레스 선수와 대결을 펼치고 있고요. 호세 후안 가르시아, 하비에르 베라 또 중남미의 베테랑들이 또 한 조에 편성이 돼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올란도 보트머 같은 선수가 이제 조 1위로 안 나왔다 그런 조들은 이제 죽음의 조들이 되는 거죠. 예. 낮은 당점에서 키스가 나오면서 돌지 못합니다. 정말 어려워요. 자, 지금 키스가 났기 때문에 박수영 선수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일목적공 어떻게 처리하는지 함께 상상해 보시고 본인 내공의 움직임은 정해져 있죠. 네. 그렇지만 일목적공이 단쿠션으로 하면서 대전을 크게 돌릴 것인지
장쿠션을 맞으면서 대회전을 돌릴 것인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중요한 모습이죠. 두 개 다 됩니다 지금. 예, 그렇죠. 대회전을 돌렸고요. 장쿠션 쪽으로 대회전을 돌렸죠. 내공은 짧게 떨어지면서 득점. 빨간 공도 끄집어 줍니다. 아, 절묘하게 끄집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목적궁의 움직임도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나 득점에 맞는 모습, 약간의 행운적인 모습은 박선우 선수에게 좋은 기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목적궁을 저렇게 맞는 모습을 컨트롤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조금만 내공이 왼쪽으로 더 뻗어 나가버리면 너무 어려워지죠. 자, 대전 대신 이제 일목적공과 내공이 이제 키스를 제거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약간 생각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발동이 걸리는 흰공의 모습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의 교차. 피해주죠. 오, 좋아요. 흰공이 뒤따라서 빠져나가면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와, 좋아요, 좋아요. 네. 일목적공의 두께가 제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가 위험한데 득점과 포지션까지 완벽하게 이목적공을 맞는 모습이 아름답게 맞아줍니다. 그렇네요. 저렇게 사실은 선수들이 겁나서 얇게 설정하고 이제 공격이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네, 득점 위주로 들어갔는데 저기 너무 정직하게 맞아보면 타구공이 어렵다고요. 일목적공, 이번에 안 밀리도록 배팅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밀리는 듯한 인상은 없었는데요. 빨간 공보다 먼저 네. 떨어지면서 3연속 득점. 좋아요. 괜찮습니다. 까다롭긴 한데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목적공과 내공이 가까우면 키스가 예상돼도 선수들이 이제 처리할 만한 이제 스킬들이 충분히 됩니다. 조금 더 얇게 치면서도 길어지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두껍게 치면서도 짧아지게 할 수 있고요. 길어지게 할 수 있고요. 그런 컨트롤이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대전을 노릴 것 같아요. 부드럽게 가서 완전히 네, 치자마자 선수들은 이게 압니다. 바로. 자, 설마. 적절한 키스였는데요. 조금 키스가 강했네요. 어쨌거나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얇게 맞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29대 16, 10석점 차. 약간 속도감을 살려서 이번에는 조금 슬로우로 치기는 쉽지 않죠? 네, 탄력 있게 네. 득점을 뽑아냅니다. 슬로우로 치면 이제 포지션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전형적인 라인인데 슬로우로 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짧아질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한 시도를 못하는 거죠. 단순히 뭐 모든 볼 스피드를 통제한다고만 해서 포지션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네. 통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음 공이 안 선다는 보장도 없는 거거든요. 오픈 포지션을 잘 알아요. 이건 좀 내가 자신 있게 썼을 때 최악의 모양을 안 만든다. 이런 것들이 경험상 많이 축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옆돌리기 세워보내면서 가장 좀 전형적인 모습의 득점이 됐어요. 네. 요즘은 클럽에서 이런 옆돌리기는 뭐 보통 이 클럽에서 우리 대한민국 핸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데 18점 분들도 저런 포지션을 하면서 치더라고요. 이 중계 방송이 워낙 많이 나가고 당구가 인기가 네 득점이 좀 잘 안 돼요. 근데 간혹 당구의 수준들이 대한민국 동호인분들의 당구 수준들이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임아웃 한 개를 이미 사용했던 드브로인 선수입니다. 자, 두꺼운 두께에서 밀면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회전력이 높이고요. 네. 이거 쿠션으로 타임아웃까지 사용하고 이 공이 득점이 안 되는 모습은 참 아쉬운 모습이네요. 기본적으로 타임아웃도 쓰고 싶지 않았던 드브로인 선수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드그로인 선수 정도의 기량에서 어렵지 않은 공이었는데 왜냐하면 두껍게 처리하면 내공 회전력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공인데 아쉽네요. 30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박수영 선수. 옆돌리기. 자, 길게 보내면서 포쿠션 사이가 있었습니다.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음. 완전히 길게 썼다니 좀 약간은 용감한 모습인데 얇은 두께에서 지금 파이브 쿠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자신감이 정말 좋으면 완전히 두께 저렇게 공략도 할 수 있어요. 다음 공이 모양이 좋거든요. 그러면 그러나 지금 치자마자의 리액션을 봤을 때는 아마도 이제 5 쿠션을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번 경기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득점에 집중했을 때, 득점이 자신이 있었을 때 득점을 하지 못한 상황, 그 다음 공이 상대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 이런 모습들이 지금 서로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네. 얇은 두께에서 득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 말은 그리고 쉬운 공에서 득점의 성공이 최고의 일단 세이프티입니다. 네. 첫 세계 선수권 대회 도전하는 마음으로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 박수영 선수 30점 고지에 올라섭니다. 이쯤 되면 이 박소연 선수 후반 들어서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나친 포지션보다는 좀 득점 위주의 자신 있는 공격들을 통해서 경기를 완전히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까다로운 공입니다. 내공이 먼저 지나가면서 길어지지 않게 많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요 안에서 이제 얇게 치는 건 누구나 다치기 때문에 아차면 길어지거든요. 그런 생각이 분명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짧아진 거죠. 그렇군요. 회전을 조금 줄이고 일부러 강하게 들어갔죠. 얇은 두께에서 부드럽게 나가면 길게 빠져버리니까요. (30대 18) 40점 가운데 이제 7분 능선을 넘고 있는 박수영 선수입니다. 더블 쿠션 진짜 까다로운 공입니다. 자, 한번 보냈는데 왜냐면 이 까다로운 이유는 이 공의 라인을 맞추는 건 선수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키스가 딱 눈에 딱 걸리는 겁니다. 편한 두께로 이제 공략을 하면 라인을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닌데 편한 두께를 넘어서서 불편한 두께 안에서 득점을 맞추는 것들이 참 힘든 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더블 쿠션을 칠 때 보통 이제 단편장의 내공의 진로를 먼저 알아두는 게 1번이고 이제 실력이 조금 늘면 저 공을 얇게도 더블 쿠션을 칠 수 있어야 되고 두꺼운 두께에서도 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두께로 공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얇은 두께에서는 넘어갈 확률이 많으니까 내공을 어떻게 장을 만들 것인가, 두꺼운 두께에서는 모자랄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내공을 전진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해줘야죠. 3뱅크 샷입니다. 코너를 부드럽게. 돌리면서 빨간 공 맞췄어요. 오늘 네. 뱅크샷 상당히 순도 높은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제 8분의 6.1 맞은 득점 실패 제외하고는 맞습니다. 까다로운 공들을 잘 해결해주고 있는 박수영 선수입니다. 지금 옆돌리 까다로워요. 노란 공을 단순하게 쳐서 길게 치는 건 문제 없지만 내공이 회전을 왼쪽으로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노란 공이 오른쪽으로 회전이 걸리면서 빨간 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파를 하고 빨간 공 끌어서 들어가는 거죠. 하고요. 네, 끌어서 들어가는 거죠. 키스 빠지면서 득점 확보합니다.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공을 이제 굴리기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걸 다 이제 하나하나씩 컨트롤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중반에 이제 두 선수가 약간의 주춤한 상황에서 브로인 선수가 지금 따라잡을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따라잡지 못하면서 힘을 빠졌고 박수현 선수는 약간 자신감을 다시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끌어서 옆돌리기 만들어냅니다. 네. 석점. 세계 선수권 경험은 없겠습니다만 박수영 선수도 뭐 최근에 국내 대회에서의 이 상승세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경기력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랭킹 8위의 랭킹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대한민국 8위의 랭킹 지금 이제 선수 대한민국 선수 중에 이 월드 클래스 선수인데도 10위 안에 못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국내 선수들이 워낙 기량이 빡빡하고 어렵기 때문에 박수 선수의 국내 8위는 정말 높은 랭킹입니다. 지금은 빈틈으로 들어갔다가 돌아 나갑니다. 석점. 박수영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은 뭐 지금 200 매주 이렇게 돼 있는데 세계 랭킹은 이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세계 랭킹이 낮은 것이고요. 박수영 선수가 세계 대회를 뭐 꾸준히 나간다 이러면 최소 50위권이 있네. 장폴드 브로인 선수보다 높은 이런 랭킹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드브로잉 선수의 3뱅크 샷. 후반전 첫 두 이닝에서 9득점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지금 10이닝 동안 석점에 그쳐 있는 드브로잉이고요. 완전히 길게 들어가나요? 네, 라인 애매한 잡는데? 라인이군요. 조금 애매합니다. 엎드린 각도 자체는 완전히 길었고 그렇지만 이제 온쿠션의 내공이 가까이 있으면 이 길기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집중력을 약간 떨어뜨리고 있는 집중력이 약간 잃은 그런 정폴 드브로인 선수의 모습입니다. 박세훈 선수 7점 남았습니다. 한 점 한 점 잘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끌어서 더블 쿠션의 공격이 충분히 가능한. 세 이공을 바퀴를 대회전으로 자 짧게 떨어지죠. 빨간 공. 라인 웬만하면 들어가겠는데요. 자 키스가 나면서 네. 이 득점이 이어지지 않는군요. 너무 짧은 진로가 그려지면서 키스가 나버렸네요. 지금 선택 어떻게 보시나요? 좋습니다. 무조건 시원한 공격. 그리고 뭐 라인도 매우 좋았고 예. 자신 있다고 하면 일목적공의 처리 방식이 세 바퀴를 돌려버리는 공이기 때문에 세 바퀴면 이제 일목적공이 힘이 많이 받아서 거의 지금 한 식스 쿠션 맞았죠. 네. 처리는 이제 약간 행운에 맡겨야 되는데 아쉽네요. 팔도 풀고 점수 약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당점에 너무 한계치를 짧아요. 공략을 했던 네, 드브로인인데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코너 역시 바트게 돌면서 득점되지 않습니다. 회전을 많이 살리고 빠른 스피드가 필요한 곡에서 내공의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빨간 건 비껴치기를 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어려워요. 네. 노란 공이라면 노란 공 역시 끌어서. 코너를 네. 잘 돌아주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지금 공격 쉽지 않았는데요. 내공 회전을 최대한 밀림과 같이 작용을 시켜야 되는 공인데 밀리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밀려버리면 이제 길게 빠지거든요. 네. 회전력은 밀림과 회전력을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1차적으로 밀린 이후에 투3 이후에는 회전으로서 감겨서 들어오는 정말 센스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타임아웃을 하나도 쓰지 않았던 박수영 선수가 여기서 첫 타임아웃을 사용해 봅니다. 언뜻 봐도 상당히 까다로운 공이거든요. 원, 투, 쓰리로 바로 나오긴 힘들고 포쿠션으로 공격해야 되는 더블 쿠션인데요. 네. 3로 갔다가 포쿠션으로, 4로 네. 서서 네. 나갑니다. 이 정도의 오차라면 뭐 실수라고 할 수 없는 공이잖아요. 네, 일목적공의 두께가 거기다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공격이었죠. 점프, 또 브로인 선수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다시피 한 공인데요, 이제. 이 공은 정통으로 득점을 연결합니다. 이번 기회에서 의미 있는 득점을 만들지 못하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위 랭커들의 경기를 볼 때와 그 외의 선수들의 경기를 볼 때를 보면 상위 랭커 선수들 경기를 보다 보면 뭐야 벌써 끝났어? 뭐야 벌써 7점 8점을 쳤어?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네. 그도 그런 것이 그 선수들은 공을 자꾸 세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빨간 공이 조금만 덜 내려왔으면 흰 공이 조금만 잘 들어갔으면 다음 포지션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득점은 당연한 거고, 다음 공에 대한 이제 집중력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숙련도가 만들어져야 되죠. 이제 한국으로 와서의 첫 경기를 치르고 있는 드브로인 선수인데 고국에서도 이제 뭔가 좀 샷 스트로크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한국 땅에서도 아직까지는 왕년의 기량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장폴 드브로인 선수가 사실은 뭐 본인이 워낙 베테랑이고 당구를 사실은 엄청나게 잘 치는 선수입니다. 본인의 기량을 본인이 지금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드컵 출전 무대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사실 선수라면 나이가 들면 이렇게 기량이 좀 내려가는 게 네,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훌륭한 선수들 대신 좀 많이 양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와. 자, 지금은 내려가질 않으면서 기대감을 높였던 공격이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반 칸 정도 내려가면서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선수는 상대적으로 경기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아요. 득점 위주의 공격을 했는데 득점이 되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뭐 엄청나게 편한 거. 자, 바운딩이죠. 지금은. 단장장으로 갑니다. 네. 네. 와우. 포쿠션으로. 네. 완벽하게 의심의 여지 없는 3쿠션이냐 2쿠션이냐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3쿠션이나 4쿠션이냐 논할 만한 그런 공이죠. 1, 2, 3 1과 2가 맞는 모습이 이런 거는 잘 안 보여요. 대신 저기서 3번을 확실하게 맞아버리니까. 예. 네. 4나 5였네. 그런 분들. 그렇군요. 잘 안 돼요. 네. 자, 이게 장폴 드브로인 선수가 실력이 없어 그냥 단순하게 빠뜨리는 건 아닙니다. 일목적공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조금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회전이 먹지 않고 조금만 빠르게 치면 뭐 득점은 그냥 되죠. 그러죠. 다음 공이 엉망이 되니까 부드러운 속도 안에서 회전력이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왕년의 기량만큼 먹지 않는 거예요. 드브로인 선수를 보면 3쿠션에서 생각해야 하는 모든 요소들 중에 하나씩 가끔은 좀 비는 게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요소조차 본인이 알고 있는데 세월의 무게가 있다 보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요소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겠죠. 훈련의 부족 아니면 뭐 체력의 부족 여러 가지 상황의 여지들이 있는데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지금 일목적공이 내 공과 매우 가까이 있지만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 컨트롤 당점을 낮추서든지 두께를 얇게 해서든지 당점을 높이지만 탄력을 높여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게 선수들입니다. 여기다 포지션까지 보장되죠. 득점만 되면 이건 포지션이 보장이 돼요. 자, 득점의 길로 갑니다. 득점의 길로 가서 득점을 뽑아냅니다.
그렇죠. 자, 잘 맞아줬네요. 네, 잘 맞아줬습니다. 자, 이게 상대적으로 살짝 더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일목적공을 안 움직이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일목적공을 조금 보내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박수영 선수. 옆돌리기 한 점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오, 들어갔군요. 네, 맞았어요. 예. 젠드 그루잉 선수가 초크 집었다가 심판 시그널 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예, 흔들렸습니다. 심판이 깜짝 놀라서 이제 심판도 앉아 있으면 본인이 더 놀랐습니다. 네, 네.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37점째. 야, 이 키스 어떻게 빼죠? 두꺼운 두께를 뺄 수 있나요? 아우, 잘 뺐습니다. 짧게 떨어뜨리는데요. 천천히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그쪽 틈으로 가는데 네. 지금은 조금 더 여유 있게 갑니다. 38득점째. 표정의 여유가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생겼죠. 네. 그리고 후반전에도 초반에 6연속 공타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2점 석점 안정적인 득점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 2점을 남겨놓고 있는 대한민국의 박수영 선수입니다. 자, 마음껏 끌어도 됩니다. 왜냐면 두껍게 맞추는 그런 실수는 안 할 거기 때문에 마음껏 끌어도 돼요, 이거는. 지금 마음껏 끌렸나요? 덜 끌렸죠. 아, 이 해설 소리가 들렸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껏 끌어도 되는 공인데 아낄 필요가 없는 공이었어요. 지금은 이제는. 왜냐면 일목적공을 두껍게 쳐서 이렇게 실수하는 단편적인 실수를 할 만한 퀄리티의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네. 네, 키스가 나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본능적으로 공략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길게 빠지면 빠졌지 저 얇은 두께에서는 짧게 빠진 라인은 없거든요. 그렇고. 자, 큐를 세우는 뱅크샷이거든요. 자, 길게 공략이 됩니다. 멋진 득점 됩니다. 네, 멋진 공략입니다. 내공이 출발에서는 이제 각도가 득점되는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죠, 출발을. 뭐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20 아래쪽에서 출발을 해서 30까지 그렇습니다. 뽑아냈어요. 네. 부드럽게 탄력을 살리면서 부드럽게 회전력이 증가하는. 아하. 잔실수가 네. 많이 나오는 데브로잉입니다. 실수도 근데 그렇지만 의미가 있죠. 지금 이제 거친 스트로크 일반적인 동호인들은 무조건 다 짧게 빠지는 공입니다. 그걸 뭐 캐치하고 내공을 최대한 회전력을 살리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오히려 살짝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득점이 안 되는 것도 이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저기 만약에 짧게 빠졌다. 더블린 선수 컨디션 너무 안 좋네요. 아니면 지금은 기량이 너무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할 텐데 공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있으나 실력도 있으나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세워치기로 떨어집니다. 조금 각도가 짧게 형성이 되면서 자, 세이프티가 됐습니다. 짧을 건 알고 역회전을 사용했지만 그래도 짧은 그런 상황이죠. 다시 한번 좀 화려한 기술이 나올지요. 안으로 돌리기가 오늘 여러 차례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운딩을 시도하는데요. 바운딩 좋네요. 지금은 조금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뭐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키스가 났어요. 예. 맞으면서 키스가 나고 사실은 안 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탔죠. 지금은 조금 더 얇게 맞으면서 바운딩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키스가 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삐끼치기 짧게 정교한 공인데요. 연속 득점이 됐고요. 데브로잉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박소영 선수가 2점 남은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30점대까지 갈 수 있다면 사실 후구가 있거든요. 네. 박선수 선수는 다시 한번 좀 긴장감을 초반의 긴장감을 본인이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선수 이번 경기를 보면 예, 보통 이제 선수들의 심리 테스트 보통 선수들이 어떤 본인 상황에서 본인이 경기력을 제일 잘 발휘하느냐에 대해서 선수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어떤 선수는 긴장된 상황에서 경기력을 오히려 더 잘 발휘하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마음이 조금 이제 편안해져야지 경기력을 잘 발휘하는 선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선수 선수는 긴장감이 있고 약간 떨림을 가질 때 경기력을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옆돌리기 천천히 떨굽니다. 빠르게 연속 4득점을 이어가는 장폴 데브로용입니다. 공의 공략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없죠. 바깥 돌리기 위주로 가나요? 안으로 돌리기는 약간 예민하고요. 바깥 돌리기로 시원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연속 5점. 지금 같은 공이 이제 분리각을 만드는 핵심은 내 공이 이제 횡에 오른쪽 회전을 거의 최대한 자제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바깥 돌리기라고 생각해서 오른쪽 회전을 많이 주는 순간 내 공 회전이 지나치게 증가되고 미끌려 버려요. 자, 복합 횡단인가요? 바로 횡단인가요? 얇은 두께에서 가는 비껴치기 두꺼운 두께에서 비껴치기도 되겠네요. 각도가. 비껴치기, 복합 횡단으로 들어갔네요. 예, 네. 4쿠션, 네. 5쿠션으로 들어갑니다. 저 복합 횡단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내 공이 일목적공을 맞춘 출발하는 쿠션에서 내가 복합 횡단을 치게 되면 맞은편 쿠션 똑같은 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비껴치기 짧게. 지금 이 30점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경기가 마지막에 이제 불꽃이 붙는데요. 지금 완전히 이제 쾌속으로 질주를 하면서 네. 막판 스포트를 올리고 있는 데브로잉입니다. 지금 7점 치는데 한 3분 정도 걸린 것 네. 같거든요. 디온 넬린 선수도 이제 경기 준비를 하면서 관중석에 앉아 있고요. 8연속 득점까지 이어지는 장폴 데브로잉입니다. 언제든지 한 방이 있고 실력 자체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단편하게 실수를 몇 번 한다고 해서 방심을 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선수들은 결코 아닌 거예요. 이 선수들이. 자, 8득점 이후에 한번 약간의 이제 과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더블 쿠션 바로 갑니다. 충분해요. 가능합니다. 약간 탄력을 살려서 얇은 두께 살짝만 탄력을 살리면 이 선수의 온쿠션 능력으로 느리나요? 살짝 느리나요? 안 맞았네요. 느리네요. 탄력이 문제예요. 속도를 조금 더 살려줘야지 투 쿠션에서 조금 더 튀어주거든요. 저하고 똑같이 속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미세하게 더 두껍고 미세하게 느리고 자, 의미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지금 박선수 선수가 만약에 한두 번만 더 실수를 한다 바로 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승부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매우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눈빛에 힘이 들어갔죠. 많이. 위기를 즐기는 남자일지. 자, 엄청나게 얇은데요. 이 안에서 라인이 좁게 돌아 나가는군요. 참, 네.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들어가거든요. 이 키스가 너무 널찍하게 빠졌어요. 조금 더 간발의 차로 키스가 빠져도 되는데 키스를 너무 안전하게 제거하면서
안 맞았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요. 네. 9점 차입니다. 물론 데브로잉 선수의 기세가 지금 뭐 예사롭진 않습니다만 본인 딱 2개만 해결하면 본인 할 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차례 실수가 나왔고 득점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이닝째를 소화를 했는데 장펄 드브루잉 선수는 오늘 8득점 이닝이 2차례. 그러니까 이 2이닝을 빼면 13득점을 26이닝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까다롭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 상황에서는 걸어치기를 상상하는데요. 걸어칠 만한 각도가 뭐 그렇게 만만한 각도가 아니에요. 네, 절반 정도 3분의 2 두꺼운 두께에서 걸어치기가 가장 이제 편안한 공인데요. 지금 이제 두꺼웠을 때 내공이 밀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 두꺼워야 되는데 오, 괜찮아요? 그러나 컨트롤이 어렵죠. 여기서 밀려나가는군요. 너무 잘 쳤는데요. 아쉽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걸어치기를. 너무 잘 밀렸죠. 네. 아차하면 짧은 공이니 선수들이 빠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죠. 그냥 무조건 다 짧게 빠지는 공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최대한 밀어놨는데 그게 한 템포 더 밀려가지고 공 반개 차이로 빠집니다. 다시 더블 쿠션. 네, 넣어치기였군요. 예. 네, 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애매했습니다. 음. 야, 원뱅크를 넣어치기는 잠깐 부족한 거요. 그렇다고 이제 더블 쿠션을 치기에는 두께가 너무 두꺼워야 되고요. 애매한 라인이었죠. 엎드리는 라인도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두껍게 엎드려줘야 되는데 약간 얇았던 것도 있고요. 지금 38점에서 3연속 공타 중인 박수영 선수입니다. 얇게 키스를 빼면서 바깥 돌리기 공략합니다. 이제 한 점을 남겨놓고 있는 박수영. 세계선수권대회 이 데뷔전에서 베테랑 장폴 드브루잉을 이제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박수영. 자, 옆돌리기를 한 반에 자신 있게 들어가나요? 오른쪽으로. 공간 사실은 충분합니다. 네. 자, 40점째 득점이 여기서 코너를 돌면서 만들어집니다. 좋아요. 좋아. 마지막 한 고비를 넘으면서 박수영 선수가 40점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렇지만 장폴 드브루잉 선수가 의지를 보여줍니다. 공을 한번 닦아 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저희가 이제 쉬운 말로 한 주에 편성되어 있는 사메 시돔 선수가 1위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흐름이라는 건 한번 만들어지면 시돔 선수든 어떤 선수든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게 당구잖아요. 그리고 뭐 장폴 드브루잉 선수의 명성이 사메시도무 선수를 이겨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일단은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박수영 선수가 정말 좋은 고지를 먼저 선점했다는 거죠. 네. 드브루잉 선수가 이제 공을 닫고 마지막 11점이 필요한 후구 이퀄라이징 이닝을 준비합니다. 회전을 조금 많이 쓰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이 그러면서 단단을 맞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일단은 뭐 잘못 걸렸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후구에서 초구에서 잘못 치면 이제 김이 좀 셉니다. 초구를 딱 했을 때 내 원하는 대로 딱 되면 완벽한 포지션이 되거든요. 그 집중력을 더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1점 돌파인가요? 까다로워요. 너무. 네. 와. 와, 이건 뭐 무슨 너치인가 이게? 뭐 어떻게 와. 맞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얇게 들어가면서 와, 이거 지금 이렇게 공략을 한 거 맞나요? 와, 이 원뱅크 넣어치기를 저렇게 얇게 공략을 할 수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원투가 거의 동시에 맞았어요. 거의 구경하기 힘든 그런 원뱅크 샷인데요. 자, 지금은 밀렸어요, 예. 살짝. 그러나 그렇지만, 득점은 됐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일단 속전속결로 해결을 하고 있는 첫 석점이었습니다. 1점이라도 장폴드 브로인 선수는 더 치려고 노력하는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점이라도 더 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에버러지 싸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저 선수의 자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것만 치면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다음 라운드 진출 확률이 3분의 2거든요. 그렇죠. 진다고 하더라도 또 시돔 선수를 잡게 되면 이야기를 또 해볼 수 있는 드브루잉 선수인데요. 자, 4연속 득점. 사실은 사메 시돔 선수를 이기면 이겨도 별로 이상하지 않고 이기면 이제 불리하다고는 보기 힘들죠, 사실은. 장폴드 브로인 선수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본인의 생각에는 사메디 선수가 박수영 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1승 1패로 물리는 거죠. 네. 대한민국 팬의 입장에서는 뭐 박수영 선수가 2승으로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지만요. 자, 빗기치기 완전히 길게. 자, 마음은 편합니다. 세이프티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오로지 득점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지금. 집중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연속 5점. 지금 시작한다면 이제 6점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예. 거죠. 참, 저구를 이렇게 잘못 쳤는데도 이게 6점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잘 가고 있어요. 오늘 정말 표정 부자 박수영 선수. 네.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설마 다치겠어 하는 표정입니다. 여기서 한 1, 2점 더 치면 이런 생각이 바로 들죠. 앉아서. 그렇죠.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죠. 흰 공의 위치가 조금 까다로운 듯한데요. 야, 잘 쳤어요. 밀려줬어요. 자, 코너를 잘 돌았고 네. 떨어집니다. 6연속 득점. 와, 또 까다로워요. 계속 까다로운 공들을 계속 하나하나 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사이로 빠져나가기 참 좋은 코스인데 네. 완벽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높은 득점을 사용을 잘했죠. 야, 참 까다로운 공인데 뭐 7공은 무조건 있어요. 예. 네, 빗개치기도 있고 원뱅크 넣어서 짧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키스도 있고요. 일목적공이 이목적공을 때리는 상황도 있고요. 다양한 복잡한 상황인데요 지금. 자, 키스는 안 났어요. 설마. 내공은 설마 마지막에 튀어오르면서 추격전은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장폴드 브루잉 선수의 이 마지막 추격까지 나왔던 재미있는 경기. 대한민국 박수영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본인의 데뷔전에서 승리를 차지를 합니다. 네, 첫 번째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승리 소식을 대한민국에 보내줘서 참 좋네요. 네. 사실 지난해 펼쳐졌던 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이충복 선수가 8강에 진출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선수들이 조금은 좀 아쉬운 성적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선 라운드는 다 통과를 했었고 32강에서 이제 네 선수가 탈락, 16강에서 최원영 선수 탈락, 이충복 선수만 8강을 갔었는데 일단은 이 박수영 선수가 이제 첫 스타트 잘 끊어줬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수영 선수를 출발로 해서 줄줄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선수들이 시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해에서 펼쳐지는 3쿠션 세계 선수권 대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한장이었고요. 허혜룡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